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비 공포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독이라는 감정이 형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좁은 자취방, 불 꺼진 모니터, 그리고 새벽 3시의 정적.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어쩌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초대받지 않은 무언가가 스며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겪은 기이하고도 숨막히는 경험담을 가져오신 제보자 강민호님을 모셨습니다. 민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사실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돌비님은 사람이 맞지만 제가 겪은 그 일 이후로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가끔은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인지 아니면 아직도 제가 그 악몽 속에 갇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군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공포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민호님의 사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시작해 주시죠. 그 사건 정확히 언제 시작된 겁니까? 감사합니다. 정확히 3개월 전 장마가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주로 밤에 작업을 하는데 그날은 유독 작업이 안 풀리고 막막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데 그날따라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방 안의 공기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나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쓰지도 않던 데이팅 앱을 켰습니다. 데이팅 앱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죠? 단순히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보다는 대화 상대를 찾기 위해서 많이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님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창한 연애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였죠. 습관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려한 파티 사진,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과하게 보정된 얼굴들. 다들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서 흥미가 떨어지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의 프로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닉네임은 수진, 나이는 저랑 동갑인 29이었는데 사진이 좀 기괴했습니다. 기괴하다니요? 보통 그런 앱에는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나요? 어떤 사진이었길래 멈칫하신 겁니까? 배경이 온통 새까만 암흑이었어요. 빛이라곤 하나도 없는 곳에서 플래시만 터트려 찍은 것 같았죠. 그 어둠 속에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이 떠 있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이라기보다는 근육이 다 풀려버린 듯한 멍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 눈이었어요. 보통 셀카를 찍으면 카메라 렌즈를 보거나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진 속 그 여자는 렌즈 너머,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있는 제 어깨 뒤쪽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렌즈를 보는 게 아니라 제보자님의 어깨 뒤를 보고 있었다고요? 상상하니까 좀 소름 돋네요. 보통 그런 사진을 보면 피하지 않나요? 그런데 민호님은 그 사진에 끌리신 거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는데 그때는 뭔가 홀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개글에 적힌 한 문장이 저를 잡았습니다. 저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감성적인 멘트라고 생각해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누르자마자 즉시 매칭 성공 알림이 뜨더군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바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보통은 좋은 사람 찾아요라고 할 텐데 말이죠. 매칭되자마자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저도 반가워서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네요 라고 답했죠. 그런데 그녀가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민호 씨는 지금 혼자 계세요? 라고요. 텍스트로만 보면 평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취하세요? 나 가족이랑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혼자냐고 묻는 그 뉘앙스가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좀 다르네요. 마치 공간의 상태를 체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솔직히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중이라서 깨어있다고요. 그랬더니 수진 씨가 방이 참 조용하겠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왠지 너무 적막한 게 싫어서 거짓말로 음악 틀어놓고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일종의 허세였죠. 그런데 그 다음 답장을 보고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왔길래 그러시죠? 거짓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만요. 민호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채팅 앱이잖아요. 음성통화 중도 아니었고 텍스트로만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떻게 알죠?
제 말이 그겁니다. 저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지? 내가 마이크를 켜놨나? 아니면 해킹당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너무 무서워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숨을 곳이라곤 옷장 하나뿐인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촉이 좋으시네요. 라고 얼버무리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한참 없다가 1분 뒤에 또다시 충격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 뒤에 있는 창문 열려 있나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민호님 댁 뒤에 창문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한 겁니까? 혹시 프로필 사진에 집 배경이 나와 있었나요? 아니요. 제 사진은 그냥 카페에서 찍은 얼굴 위주의 사진이었습니다. 집 구조는 전혀 알 수 없죠. 게다가 제 책상 바로 뒤가 통유리 창문인데 그날은 비가 와서 닫아놨었거든요. 제가 아니요, 비 와서 닫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밖에서 누가 민호 씨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밖에서 쳐다보다니요? 민호님 댁이 몇 층이라고 하셨죠? 15층입니다. 15층 창문 밖에서 누가 나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거 누군가 나를 스토킹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따지려고 하니까 수진 씨가 바로 사과하더군요. 자기가 가끔 헛것을 본다고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면서 화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영화 이야기, 음식 이야기, 너무나 평범하고 재치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아,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죠.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공포와 호기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간 건가요? 네, 동이 틀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채팅을 했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죠. 수진 씨는 좋다고 하면서 딱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어딜 보든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 절대 놀라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달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약속하고 채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침대 구석, 그러니까 제 옷장이 있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아주 작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요? 무슨 소리죠? 빗소리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주 선명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카톡? 제 핸드폰은 베개 밑에 매너 모드여 있었는데 그 알림음은 분명히 옷장 안에서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방 안에 숨어서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처럼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들었겠지 하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문을 열어봤어야 했습니다. 와, 옷장 속에서 들린 카톡 소리라니. 민호님, 저라면 당장 그 방에서 뛰쳐나왔을 겁니다. 혹시 옷장 문을 열어보셨나요? 아니, 그보다 그런 일을 겪고도 그분을 만나러 나가신 건가요? 네, 그때는 정말 뭐에 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옷장을 열어봤는데 다른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다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린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 드디어 수진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합정동에 있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리면서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실물은 어땠나요? 사진이랑 많이 다르던가요? 아니요, 사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보통 사진은 보정을 하니까 실물이랑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진 씨는 그 창백한 피부, 칠흑같이 검은 긴 생머리, 그리고 그 묘하게 초점이 없는 눈동자까지 앱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긴 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앞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온도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남달랐군요.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은데 대화는 좀 어떠셨나요? 채팅 때처럼 잘 통했습니까?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낮고 건조하긴 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대화도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부터 그녀의 시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힐끔힐끔 제 왼쪽 어깨 너머, 그러니까 제 등 뒤에 허공을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엔 뒤에 종업원이 있나 싶어서 돌아봤는데 벽밖에 없었거든요. 아, 채팅 때 했던 말이랑 똑같네요. 어디를 보든 놀라지 말라고 했던 그 조건이요. 민호님은 뭐라고 안 하셨나요? 대화하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참다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 제 뒤에 뭐 묻었나요? 왜 자꾸 그쪽을 보세요? 라고요. 그러자 수진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가 혼자 온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네? 혼자 온 게 아니다? 민호님은 분명 혼자 가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왔는데요? 하고 정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손가락을 들어서 제 왼쪽 어깨 바로 위,
정합치는 귀 옆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쪽 말고 여기 딱 붙어있는 아이요. 목이 아주 많이 마른가 봐요. 계속 민호 씨 커피를 쳐다보네. 와, 거기서 소름이 쫙 돋는데요. 장난치는 말투였나요? 아니면 진지했나요? 그게 제일 무서웠던 점입니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이야기하듯이 덤덤하게 말했거든요. 제가 뻥 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진 씨가 허공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직은 안 돼. 줄 서. 마치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요. 그런데 그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 어깨 뒤를 노려보고 있었죠.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줄 서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호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계산대로 가는데 뒤통수가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유리문 밖으로 나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요.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그 빈 의자, 그 의자 위에 허공을 향해 아주 다정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남은 무언가에게 인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호님 등에 엎여있는 무언가에게 인사를 한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카페를 나서는 순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는 걸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진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앱 알림이 수십 개가 와 있더군요. 전부 수진 씨가 보낸 거였습니다. 헤어지자마자 메시지 테러를 한 겁니까? 뭐라고 왔던가요? 왜 그냥 가냐고 따지던가요? 아니요. 내용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수십 번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데려가지 마, 데려가지 마, 데려가지 마, 데려가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온 메시지 하나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미 늦었네. 집까지 잘 데려다 주세요. 집까지 잘 데려다 주세요라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라면 민호님은 그날 밤 그 존재와 함께 귀가하신 셈이네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댁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라도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경찰서로 갔어야 했는데 그땐 너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집으로 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 앞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소미불을 어깨에 두른 것처럼요. 겨우겨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2중 3중으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아서 그 앱을 다시 켰습니다. 수진 씨를 차단하고 앱을 삭제하려고요. 현명한 판단이네요. 더 이상 엮이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삭제하셨나요? 삭제 버튼을 누르려는데 화면 하단에 표시된 상대방과의 거리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 5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km, 2km, 1km. 마치 레이싱카가 질주하는 것처럼 숫자가 미친 속도로 떨어지더군요. 제가 15층 집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말이죠. 택시를 타고 쫓아온 거 아닐까요? 민호님이 집으로 오는 동안 뒤따라왔다면 가능한 속도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스토커구나. 나를 미행했구나 싶어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1층 공동현관 카메라를 확인해봤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 CCTV 채널을 돌려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핸드폰을 봤을 때 거리는 100m라고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초 뒤엔 50m, 그리고 순식간에 10m. 10m면 바로 제 현관문 앞 복도라는 뜻이잖아요. 아, 심장이 멎을 것 같네요. CCTV에는 아무도 없는데 앱에서는 10m라니. 그럼 문 밖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렸습니까? 아니요.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센서 등도 켜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앱 오류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GPS가 피었나 보다. 진정하자 하면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쪽 신발장 위에 있는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잠시만요. 민호님은 방 안쪽에 계셨고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센서 등이 혼자 켜졌다고요? 네. 보통 센서 등은 움직임이 감지되어야 켜지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갑자기 주황색 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불 켜진 텅 빈 현관, 신발장 거울에 비친 제 겁먹은 표정. 그런데 그때 핸드폰 진동이 징 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앱 알림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거리가 0m라고 떠 있었습니다. 0m? 그건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쪽. 그러니까 집 안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제 눈앞 센서 등이 비추고 있는 그 빈 공간에 그녀가 있다는 뜻이었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 도어락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버튼이나 마구잡이로 아주 빠르게 두들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기계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 침입하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오작동을 일으킨 거군요. 민호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도어락은 계속 비명을 질러대고 센서 등은 깜빡깜빡 거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현관에 달린 외시경, 그 작은 구멍으로 확인하는 거였죠. 혹시라도 밖에 누가 장난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야구방망이 하나를 들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구멍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묘하게 뭐가 보였나요? 복도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긴 복도는 텅 비어 있고 맞은편 집 문만 보였죠. 아,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며 눈을 때려댄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캄캄해졌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밖에서 구멍을 손바닥으로 턱 하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아주 작고 젖어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 왜 안 열어줘요? 나 다 들어왔는데. 나 다 들어왔는데 그 말이 진짜 사람이 한 말이라고 믿고 싶지가 않네요. 문은 잠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죠? 민호님은 그때 문을 열어보셨나요? 아니요. 절대 못 열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현관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 안쪽으로 도망쳤어요. 손에 쥐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누구야?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목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정작 방 안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도어락 소리도 멈췄고 센서등도 꺼졌거든요. 그 정막 속에서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찡찡찡.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상통화가 걸려온 겁니다. 영상통화요? 수진 씨한테서요? 네. 화면 가득 수진이라는 두 글자가 뜨는데 그 글자가 마치 붉은색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귀신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뭐가 보였나요? 복도에 서 있는 수진 씨가 보였나요? 아니요. 화면에 뜬 건 제 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방금 도망쳐 나온 현관 쪽 신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카메라를 후면으로 켜서 비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화면 속 앵글은 천장 구석, 그러니까 에어컨 위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였습니다. 잠시만요. CCTV 해킹 같은 건가요? 누군가 위에서 민호님을 찍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화면 속에는 겁에 질려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제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어 에어컨 위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에어컨 뿐이었죠. 그런데 다시 핸드폰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 앵글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 침대를 비추고 있더군요. 침대요? 침대에 뭐가 있었나요? 제 눈으로 보는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이불만 있었죠. 하지만 핸드폰 화면 속 침대 위에는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검은 원피스를 입고 비에 젖어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그녀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서 침대 쪽을 직접 비췄습니다. AR 게임처럼요. 현실엔 없는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만 보였다는 거군요. 네, 카메라 렌즈 너머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이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카메라 렌즈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핸드폰을 들고 있는 현실의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지도 않았는데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찾았다. 와, 거기서 기절 안 하신 게 다행이네요. 소름이 쫙 돋습니다. 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네 발로 기어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거미처럼요.
현실의 침대 시트는 멀쩡한데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기어올 때마다 침대 시트가 푹푹 눌리는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젠 나 보여? 내 눈 예쁘지? 그 순간 그녀가 눈을 크게 떴는데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흰자위만 가득한 눈에서 검은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고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핸드폰을 던져서 통화가 끊긴 건가요? 그럼 이제 끝인 겁니까? 아니요. 핸드폰은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요. 그런데 제 등 뒤에서 아주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서 아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끊어? 아직 할 말 남았는데.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육성이었습니다. 제 바로 등 뒤에서요. 등 뒤에서 들린 진짜 목소리. 상상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사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겠죠? 기억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점심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라서 저는 순간 내가 작업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악몽을 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멀쩡했고 방 안도 깨끗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핸드폰을 줍는 순간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액정 유리 틈새에 검고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갈색이고 짧은데 말이죠. 와, 꿈이 아니었군요. 그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핸드폰을 버리셨나요? 너무 끔찍해서 맨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휴지로 싸서 변기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번호도 바꾸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기기만 최신형으로 바꿨죠. 새 폰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데이팅 앱을 다시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네? 다시 설치했다고요? 왜요? 탈퇴하려고요. 계정을 완전히 삭제해야 이 찝찝한 연결고리가 끊길 것 같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앱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로그인 기록은 남아있더군요. 가장 먼저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수와의 대화방이 남아있나 보려고요. 그런데 대화방이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라고 뜨거나 나가기가 된 게 아니라 아예 대화 목록 자체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기록이 증발했다는 건가요? 귀신이 고칼 노리시네요. 그럼 수진 씨 프로필도 사라졌습니까? 네,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 회원 탈퇴 버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띠링 하고 새로운 매칭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또 그녀일까봐요. 알림창을 확인해보니 새로운 상대가 저를 좋아요 했다고 뜨더군요. 누구였나요? 또 기괴한 사진이었습니까? 프로필 사진은 그냥 검은색 배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카만 바탕. 그런데 닉네임이 없었습니다. 공란이었죠. 그리고 상태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길래 그러시죠?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완료. 지금부터 네 뒤에 있을게. 그 문구를 본 순간 제 왼쪽 어깨, 아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 어깨가 미친 듯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어깨 위에 턱을 괴고 있는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보일 것만 같아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데이팅 앱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조심하세요. 당신이 좋아요를 누른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민호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낯선 타인과의 연결을 발굴하지만 그 연결의 끝에 무엇이 매달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뒤를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꺼진 핸드폰 액정 속에 당신이 아닌 다른 얼굴이 비치고 있을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돌비 공포라디오였습니다.